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패키징 기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애플의 그 개발자 회의가 끝났습니다. 역시나 원모띵으로서 혼합 현실 헤드셋, 그 MR 헤드셋, 그 비전 프로라고 하는데요. 이 비전 프로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. 애플이 자체 개발한 CPU인 M2와 MR 헤드셋을 위해 특별히 만든 칩인 그 R1 칩이 들어가는 만큼 가격도 $3,500에 육박했습니다. MR 헤드셋의 미래는 당장 흥행하기에는 2시간에 불과한 배터리 지속시간 그리고 초고가라는 한계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. 하지만 스마트폰을 잇는 그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이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.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따로 있는데요. 바로 애플 CPU의 최고봉이라 할 M2 울트라입니다. 이 M2 울트라를 보면 이 패키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. 그 일전에 칩의 크기가 갈수록 커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더 큰 칩에 대한 요구는 AI 및 그 고성능 컴퓨팅, 그 HPC와 같은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급 컴퓨팅 기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, 인텔, 애플 같은 그 프로세서 업체들은 이런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. 이번에 그 챗 GPT 등장으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엔비디아의 서버 GPU 호퍼 100 같은 경우는 대당 $30,0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이전 GPU의 크기, 트랜지스터 밀도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H100이 스펙이 더 뛰어난데요. 그만큼 고사양의 스펙을 요구하기에 칩도 커지고 있습니다. 사실 그 이전에 반도체 개발은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압착하는 방법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.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가 많을수록 컴퓨팅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트랜지스터 사이의 공간이 5나노, 4나노, 3나노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이 접근법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무어의 법칙의 종말을 예측하는 정도까지 왔습니다. 엔비디아의 젠슨 항이 무어의 법칙이 죽었다고 얘기했었죠. 이 무어의 법칙은 2년마다 트랜지스터의 수가 2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. 하지만 그 세계 최고의 칩 제조사와 개발자들은 칩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칩을 함께 배치하거나 쌓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. 이는 이전에 방치됐던 그 칩 패키징 영역에 더 많은 자원을 쏟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. 이 펩 겔싱어 인텔 CEO나 리자수 AMD CEO는 직접 칩 패키징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. 이 때문에 칩 패키징은 이미 최고 반도체 기업 간의 주요 전쟁터로 부상한 지 오래입니다. 다시 한번 그 애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애플의 자체 CPU인 M 시리즈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M1 칩을 공개하면서 등장했습니다. 이후 M1 프로, M1 맥스를 추가로 내놨고 M1 울트라도 발표했습니다. 즉 M 시리즈 라인업의 그 맨 꼭대기에 놓인 제품이 바로 M 울트라입니다. 실제로 M1 울트라를 내놨을 때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PC용 칩이다. 그리고 애플 실리콘의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PC 업계에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M1 울트라, 이번에 나온 M2 울트라를 어떻게 만들었냐입니다. 이 M1 울트라는 M1 맥스 칩 2개를 연결한 것이고, 이 M2 울트라는 그 올 초에 나왔죠. M2 맥스 칩 2개를 연결한 것입니다. 이때 M-Max 칩을 연결할 때 적용된 기술이 바로 애플의 패키징 기술인 울트라 퓨전입니다. 일반적으로 두 개의 칩을 연결할 때는 지연 시간이 늘어나고 대역 폭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하지만 애플은 이 맞춤 설계한 패키징 아키텍처인 울트라 퓨전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사실 그 M 울트라 칩의 탄생 배경 자체에 애플의 많은 고민, 더 나아가서는 최고 반도체 기업, 칩 업체들의 고민이 묻어 있습니다. 이 고성능 컴퓨팅이 가능한 칩을 만들려면 그 칩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데, 칩의 크기를 계속 키우자니 이 생산 수율, 파운드리의 수율 등의 물리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는 다 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이슈죠. 비용이 증가할수록 시장성에 문제가 생깁니다. 이번에 비전 프로라는 MR 헤드셋이 너무 비싸서 시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. 또 이런 문제 외에도, 비용 증가라는 문제 외에도 칩의 중요한 소모 전력 대비 성능과 통합 메모리 구조의 품질 등을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이 바로 두 개의 M-Max 칩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이고, 이는 애플의 패키징 기술이 뛰어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. 이 통상 두 개의 칩을 동시에 쓰게 되면 대역폭의 한계 때문에
연산의 지연이 발생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구조가 복잡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칩을 결합하면서 완벽한 하나의 칩으로 구동하게 만든 기술이 바로 애플의 패키징 기술인 울트라 퓨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삼성도 올 4분기부터 TSMC만 활용하던 패키징 기술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AP 생산에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이 패키징 기술은 바로 반도체 칩을 웨이퍼 위에 직접 실장해서 공정 과정을 줄여줍니다. 웨이퍼에서 바로 패키징하기 때문에 패키징 기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. 그 결과 비용 절감 효과에 탁월하고 칩을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TSMC는 지난 2016년에 이 기술을 상용화해서 파운드리 시장을 현재까지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. 특히 애플이 TSMC의 전량 칩 물량을 맡기는 데는 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삼성도 이 첨단 패키징을 올 4분기부터 프리미엄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에 적용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. 이 프리미엄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에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엑시노스 2400이 조기 기한할 것이라는 얘기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패키징 기술 업그레이드로 AP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파운드리도 TSMC 추격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. 오늘은 애플의 M2 울트라 칩을 통해서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